후에 영장실질심사 봤는데 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구성재 발부될 가능성이 윤상현 의원실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단 말이죠. 네. 압수수색 했으면 결국은 결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정치 보복이다. 네. 과잉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세게 입장을 냈던데 형평성 시비나 적법 절차는 계속 시비가 걸릴 거예요. 국민의힘이 이 특검 정부에서 험난할 것 같아요. 압수수색 당할 거 당하고 예. 수사받을 거 다 받고. 네. 특검 얘기 좀 해볼게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내일 오후에 영장실질심사 봤는데 네.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이거 전문가, 법률 전문가의 얘기를 우리가 들어봐야지. 글쎄요, 이게 좀 신병 관련된 거라서 제가 좀 예상을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요. 예. 지금 원래 재판 중인 경우에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재판을 이제 어쨌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하는 건데 네. 제가 사실은 그 부분은 국회에 들어와서 벌어진 일이어서 증거관계나 사실관계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 만약에 새로운 무슨 증거인멸 행위가 나왔다라고 법원에서 평가한다면은 그 구성재 발부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단순히 행위와 관련돼서 무슨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행위를 그 특검에서 제시를 하지 못하면 통상의 기준대로라고 하면은 재판 중에 있을 때 다른 걸로 그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는 좀 드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잘 예측하고 싶지도 않고 솔직히 잘 예측이 안 돼요. 네. 사실 이제 구속 취소 자체가 또 저희가 또 너무 드물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 뭐 어떻게 될지 저희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 이번에 구속영장 발부라는 게 기존의 구속 취소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를 뭐 그거랑은 평가하는 상관없죠. 건 예, 그건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지금 현상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는 경우니까 그게 뭔가 법원에서도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제 예상이 안 됩니다. 오늘 이제 뭐 내란 특검도 사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들어올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이 오늘 이제 뭐 관련자들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하면서 윤상현 의원실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 들어갔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뭐 정치 보복이다. 네. 과잉 수사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세게 입장을 냈던데 이미 경찰에서 충실하게 수사가 다 끝난 상황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다시 압수수색을 강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보복에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과잉 수사 금지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특검이 이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지만 여당이 먼저 발동시키는 특검은 없어요. 이제 권력자를 수사하기 위한 거거든요, 특검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여당이 발의해서 여당이 정한 특검이 수사하니까 항상 형평성 시비는 걸리는 거고요. 근데 실질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그 명태균 사건 때 국민의힘이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네. 그때 제가 법률자문위원장으로 대응을 했었는데 압수수색 강도가 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검찰도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세게 수사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당이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관계에 만약에 그 수사 자체를 피하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 저희가 오히려 열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를 피하는 모양새로 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형평성 시비나 적법 절차는 계속 시비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압수수색을 저희가 피할 이유는 전혀 없는데 압수수색 했으면 결국은 결과로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결과에서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 만약에 그냥 과잉으로 정당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은 반드시 따를 겁니다. 워낙 수사나 이게 전문가시지만은 제가 정치적으로 볼 때 국민의힘이 이 특검 정부에서 험난할 것 같아요. 일단 이 여론 자체가 워낙에 원사이드해요. 제가 볼 때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 워낙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당의 공천 절차와 관련된 거는 개인 비리랑은 사실은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공천 절차나 정당의 민주성을 따지자면 민주당의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 지난 대선에서 그 지지난 대선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던 그 대선에서 정치 자금으로 현금 6억 원을 받았잖아요. 대장동 업자로부터. 근데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오히려 반대로 조작으로 기소됐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2심까지 사실은 확정됐는데 네, 조작으로 됐다라고 하는데 각 당에 있는데 당의 그 공천 절차라는 게 민주적인
당이 민주적으로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균형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고 적법 절차도 정확히 따져야 되는데 네. 특검 자체가 여당이 임명해서 야당을 수사하다 보니까 저는 솔직히 당당하게 저희 당이 맞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앞서 당할 거 당하고 예. 수사받을 거 다 받고 어. 저는 뭐 내란 특검도 솔직히 왜 걱정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국회의원이 저는 비상계엄 해제 승인을 했거든요. 그냥 근데 걱정 안 해줘도 그 되니까 당시 아니 아시겠지.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예. 승인을 했어도 저 당시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제가 한정된 정보였기 때문에 저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이거를 승인을 해야 되나 그건 다 개별 의원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계엄에 승인했으면은 승인을 조직적으로 안 해서 내란이다. 이런 논리대로라면은 민주당 의원들 중에 안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방해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뭔가 조직적인 방해 활동이 있었다. 이거는 너무 가정적이고 민주당의 일반적 주장이고 저는 그런 면에서 내란 특검은 전혀 두려울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만약 수사 받을 만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실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